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요, 함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강의 영상과 함께 기출문제도 함께 첨부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함수 수업을 바로 시작하지만 이 데이터,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작업에 있는 조건들의 유효성 검사라던가 셀 서식, 이름 정의 이런 부분들은 함수의 결과값 확인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작성하시고 조건까지 다 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우리가 함수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항공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함수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i 5셀에다가 먼저 두고 함수 어떤 거를 사용하려 했는지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항공사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대한항공, 2이면 아시아나항공, 그 외에는 저가항공으로 구하라고 했고요. 함수는 if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저번 기출문제에서 했던 문제와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i 5셀에다가 두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해볼게요. 자, 만약에 if는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조건식부터 세워볼게요. 자, mid를 이용해서 mid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텍스트를 가져오죠. 글자를. 자, 인수가 3개예요.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가져올 개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란 문제 있습니다. 상품 코드에 그랬어요. 그러면 상품 코드에 콤마 시작 위치란 문제에서 네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4. 네 번째에서 가져올 개수는 네 번째 글자 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한 글자만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미드가 끝났으면 가로를 꼭 닫아야 됩니다. 가로 닫고 얘가 1과 같으면 이라는 여기까지 써줘야 조건식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1은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으니 문자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대한항공이라고 했으니 창값에다가 쌍따옴표로 대한항공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컴마, 항상 조건식이 끝나면 컴마, 창가 끝나면 컴마, 이렇게 컴마로 인수를 구분해 주셔야 하는 거 이제 아시죠? 자, 그 다음 거짓 부분에서 두 번째 조건식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if와 mid를 써서 두 번째 조건식을 쓸 거예요. 똑같이 상품 코드에서 컴마 네 번째에서 컴마 하나를 가져와서 자 mid가 네 번째에서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고 얘가 이번에는 2와 같으면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컴마 자 만약에 2면 아시아나 항공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참값이 끝났어요. 그러면 컴마 하고 나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 외에는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외에는 그 외에는 이라는 조건은 if로 안 써도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저가 항공은 마지막에 거짓 인수에다가 저가 항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닫고요. if를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 첫 번째에 있는 상품 코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가 3이죠. 그러면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저가 항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구하고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1번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2번 해볼게요. 2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제5셀에다가 클릭해 두고요. 자, 2번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정의된 이름 예약 인원을 이용해서 예약 인원의 내림차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랭크.eq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2번 해볼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랭크 함수 써볼게요. 자, 랭크의 인수는 3개예요. 순위를 구할 값, 그리고 비교 범위,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몇 등인지를 아니까. 자, 이렇게 세 번째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값 문제에서 예약 인원의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예약 인원의 첫 번째 값이 되겠죠? 여기 순위 지금 첫 번째 거 구하고 있으니까. 자, 이 예약 인원의 첫 번째 G5셀을 클릭해서 얘가 값이 되는 거예요. 컴마 비교 범위는 다른 예약 인원의 데이터들과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G5부터 G12까지가 비교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이름 정의를 위쪽에 하라고 했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수행하셨으면 예약 인원이라고 이름이 뜨면 맞게 된 거고요. 깜빡하고 이름 정의 안 하셨다. 그러면 식을 잠깐 멈추고 이름 정의를 다시 하고 나서 오셔서 다시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인원이라고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컴마 형식인데요. 형식은 문제에서 내림차순, 즉 가장 높은 값이 1등이 되게 해라. 그럼 0을 직접 쓰시거나 0 내림차순이라고 있는 것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서식 없이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각 셀에 해당하는 순위를 랭크.eq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3번 해볼까요? 3번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 13셀에다가 두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지의 상품 가격을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인덱스 함수를 좀 어려워하세요. 일단 인덱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는 어떤 범위 내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가 교차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지의 상품 가격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거?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지에 해당하는 상품 가격을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올 건데 이거를 이제 바로 쓰면 인덱스 매치를 바로 쓰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매치 함수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매치 함수는 어떤 데이터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번호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5라고 우리가 쓰면 안 되고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5번째 줄에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매치 함수 써볼게요. 자, 23셀에다 두고요. 매치.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인수는 값. 그리고 테이블 범위. 답이 이제 있을 비교할 범위가 되겠죠. 컴마, 형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값이란 문제에서 이탈리아, 프랑스라고 했어요. 그럼 문자니까, 자, 이탈리아 슬래시 하고 프랑스.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이탈리아, 프랑스의 값이, 컴마, 범위, 어디 범위? 우리가 여행지를 쓰고 있죠. 그럼 여행지의 범위가 되는 거. 이 범위에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몇 번째 있는지. 이게 범위. 컴마. 하면 형식이 뜨죠. 정확한 값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쓰시거나 0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가로 닫고. 만약에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고 나와야 돼요. 5.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5번째 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덱스의 행 번호의 인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우고 매치 함수를 딜리트로 지우고 인덱스와 같이 중첩해서 써볼게요. 자, 는 하고 인덱스 써볼까요?
자, 인덱스 인수 다시 써볼게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 이렇게 돼요. 그럼 먼저 범위부터 볼게요. 인덱스의 범위란 우리가 답을 가져올 범위를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탈리아, 프랑스의 중요한 건 상품 가격이거든요. 상품 가격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답을 가지고 올 범위는 상품 가격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콤마, 자, 행번호. 지금 여기서 행번호는 아까 제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줄과 행은 같은 말이죠.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번호로 알려주는 거예요. 행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매치 함수 인수 다시 써볼게요. 값, 범위, 형식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값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자, 슬래시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자, 컴마 하고 나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몇 번째 줄인지 알 수 있는 범위, 여행지의 범위가 되겠죠. 컴마, 그리고 형식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0. 자, 매치 함수가 할 일이 끝났으니까 꼭 가로를 닫아야 돼요. 가로 닫고 컴마 넘어가서 열 번호로 가면 돼요. 지금 제가 매치 함수 끝나고 가로 닫으면 이제 컴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아래쪽에 인덱스로 넘어간 거거든요. 여기서 열 번호를 넣으래요. 지금 우리는 위에 거에 밑에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위에 거 하고 있어요. 열 번호를 할 건데 여기서 열 번호란 인덱스에서 처음 잡은 이 범위의 열 번호인데요. 인덱스에서 처음 잡은 게 우리가 상품 가격이었어요. 상품 가격이 필요해서. 열이 하나죠. 열이 세로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열 번호는 1 또는 열 번호는 생략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인수를 좀 채워서 결과값 추출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컴마하고 열이 하나니까 인덱스에서 잡은 열이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열 1이 되는 거죠. 열 번호가. 열이 하나라서. 상품 가격이 만약에 두 번째 열에 있다면 2가 되는데 어차피 인덱스에서 잡은 거는 상품 가격 열의 하나이기 때문에 1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열에서 다섯 번째 행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얘가 나와야 돼요. 449만 원. 자, 엔터 쳐볼까요? 요렇게. 이탈리아, 프랑스에 해당하는 상품 가격. 요렇게 추출을 한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 패턴으로 거의 나와요. 범위, 컴마, 행번호에서 매치 함수, 컴마, 열은 답이 들어있는 열의 한 줄이기 때문에 열 번호는 1. 그럼 우리는 매치 함수를 활용해서 행번호만 넣어주면 인덱스 함수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인덱스 함수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4번에 카운트 if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24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자,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인천 출발 여행 상품 매수고요. 출발 도시가 인천인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에 몇 개인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카운트 if하고 문자열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여기죠. 인천 출발 여행의 상품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셀에다 두고 는 자, 카운트 if 6까지 쓸까요? 자, 카운트 if. 카운트 if는 인수가 두 개죠. 조건 범위 컴마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있어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자, 그럼 조건 범위랑 인천 출발이라고 했어요. 인천 출발. 그러면 인천이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천이 들어있는 이 범위, 출발 도시의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 범위에서 콤마 두 번째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인천이 되겠죠? 자,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 범위 내에서 인천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는 몇 개인지. 카운트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라고 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셀을 가로 닫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몇 개인지를 붙이라고 했으니 문자열 연산자를 해주고 자, 몇 개인지 쓰면 되죠. Shift 누르면서 7번 위에 있는 문자열 연산자 하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몇 개,
요렇게. 정답은 4개가 나와야 돼요.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이프 한번 해봤고요. 5번 해볼게요. 자, 5번은 여기입니다. 네, 우리도 제2 13셀에다가 두고 다시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예약 인원의 H14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예약 인원을 구하고 VLOOKUP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VLOOKUP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아, 아니네요. 제가 여기 밑에 봤네요. 자, 5번입니다. 두 번째로 큰 상품 가격 라지 함수를 보겠습니다. 제2 13셀이죠? 네. 넘기다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자, 라지 함수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 큰 상품 가격. 자, 클릭하고요. 자, 는 라지 함수 써볼까요? 인수가 2개입니다. 범위, K번째. 이 말은 범위 내에서 K번째, 몇 번째로 큰지 설정을 해주면 그 K번째 큰 값을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쉽죠? 라지 함수는. 자, 범위는 문제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상품 가격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상품 가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가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다 쓸게요. 자, 라지 함수 쓰고, 자, 범위는 상품 가격의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그래서 2. 끝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끝입니다. 그럼 상품 가격에서 첫 번째가 449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3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가격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라지 함수. 라지 함수는 범위 내에서 K번째 큰 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이렇게 쉬운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꼭꼭꼭 해주셔야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예약 인원 H14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예약 인원을 VLOOKUP으로 자, 한 번 더 읽었네요. 아까도 읽고. 네, 6번입니다. 여기에요. VLOOKUP은 거의 매회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인수가 4개라서 좀 많지만 매번 나오니까 꼭 외워주셔야겠죠? 자, VLOOKUP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두고요. 자, VLOOKUP. 자, VLOOKUP의 인수는 4개예요. 값, 컴마, 테이블 범위, 컴마, 열번호, 컴마, 형식 이렇게 4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이란 자, 문제에 있어 H14셀에서 선택한 그랬어요. 그래서 H14셀이 값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컴마 테이블 범위란 지금 H14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예약 인원이 중요하죠. 이거를 가져올 건데요. 이 예약 인원이 들어있는 범위는 위에 써져 있는 범위인데 테이블 범위를 잡으실 때는 첫 번째 값으로 사용되는 이 여행지, 이 부분이 처음에 위치해야 돼요. 첫 열에 이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열이 포함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행지가 맨 앞에 열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행지가 3번째 있잖아요. 그럼 테이블의 범위를 잡으실 때 여행지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상품 가격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렇게 D5부터 H12까지. 그럼 여행지에서 H14셀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홍콩 마카오면 여기에서 예약 인원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테이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컴마 열 번호란 방금 앞에서 잡은 이 테이블 범위에서 예약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예약 인원이 하나, 둘, 셋, 4번째 인원이 4번째 예약 인원이 있죠. 그래서 열 번호는 4가 되는 거예요. 4. 컴마 자 정확하게 홍콩 마카오여야 하고요. 정확하게 이탈리아 프랑스여야 하죠.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히 일치입니다. 숫자 0 써도 되고요. 정확히 일치 펄스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값이 변화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지금 대만 오키나와로 제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167명 맞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VLOOKUP까지 해봤습니다. 함수들은요, 사실 수학 공식이랑 좀 비슷하죠. 인수를 외우시지 않으면 함수는 끝까지 어렵고요. 인수를 외우신다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 파악만 하시면 쉽게 어떤 함수든 간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인수를 꼭 외워주셔야 하고요. 한 김에 제가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봐요. 자, 조건부 서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예약 인원의 2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파란 굵게 적용하래요. 자, 제가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에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제목들로 사용되는 것들은 빼고 데이터들만 블럭을 잡는다 라고 했었죠. 아래쪽 잡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순수 데이터가 아니죠. 자, 제목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 딱 잡고 그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 여기에서 새 규칙으로 가세요. 새 규칙. 문제에서 보니까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우리도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 그리고 밑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약 인원이 200 이상인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예약 인원을 이용하겠죠. 자, 예약 인원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고 F4를 꼭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을 풀어줘야 돼요. 5행을 풀어줘야 G5, G6, G7 이런 식으로 행의 번호가 변하면서 조건부 서식이 검사를 수행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상, 크거나 같으면이 이상이죠. 이상. 얼마 이상? 200 이상.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200 이상이다. 그러면 파란 굵게라는 서식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서식을 누르셔가지고 색깔을 파란 굵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또 확인하면 예약 인원이 200 이상인 데이터에 한해서 그 줄의 전체 행이 굵게와 파랑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조건부 서식이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1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업에 함수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함수 나왔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고 수식을 사용하는데 목표값 찾기 할 때도 이렇게 함수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한번 읽어봐야겠죠? 제1작업 시트에서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해야겠죠? 자, B4부터 H12 영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사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면서 알파벳 C 또는 오른쪽 마우스 복사해도 돼요. 자, 복사하셔서 제2작업으로 넘어가서 B2셀부터 라고 했으니 B2셀을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만약에 좁게 됐다. 그럼 따닥 또는 직접 드래그 방법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더비는 늘려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하고 부산 출발 여행 상품의 예약 인원의 평균이라고 입력하래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B11부터 G11까지 블럭을 잡고 위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부산 출발 여행 상품의 예약 인원 평균 입력하고 그 옆에 H11셀에다가 부산 출발 여행 상품의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dAverage를 사용하고 테두리를 넣으래요. 자, dAverage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인수들이 같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는 하고 dAverage 자, 인수가 3개예요. 데이터 범위, 열 번호, 조건 범위. 데이터베이스 함수란
위쪽에 있는 필드명 그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자, 데이터 범위란 우리가 복사한 데이터 전체를 말하는데 꼭 제목들을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 범위에서 컴마 열 번호.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산 출발 여행 상품의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해주는 것이 디에버레이지인데 예약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열 번호는 우리가 방금 잡은 테이블 범위에서 예약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에 대한 열 번호를 써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 이렇게 6이라고 열 번호를 해도 되고요.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라고 제목을 눌러도 돼요. 둘 다 정답입니다. 열 번호와 제목 필드명 둘 중에 하나로 두 번째 인수를 채워주면 돼요. 저는 이제 열 번호로 설명을 좀 자주 드리고 있어서 여섯 번째 열 번호 썼고요. 컴마 하고 나서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부산 출발이라고 했어요. 부산 출발.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제가 왜 조건 범위라고 했냐? 제목과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ITQ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제목과 조건을 붙여놔요. 데이터 자체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쓰면 돼요. 출발 도시가 부산인 거.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끝났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부산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우리가 어떤 거를 구했죠? 예약 인원이었죠? 예약 인원에 대한 평균을 디에버레이지가 구해준 겁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 넣어볼까요? 테두리. 자, 이렇게 블럭 2개 잡고요. 위쪽에 창문 모양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이 평균을 구해준 거예요. 이제 목표값 찾기 해야 돼요. 자,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자, 부산 출발 여행 상품의 예약 평균이 165가 되려면 설버 시의 예약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자, 목표값 찾기는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이거 예약 인원의 평균이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자, 수식셀은 우리가 방금 수식 입력한 거 얘를 클릭. 수식이라는 거는 계산식이죠. 자, 이걸 클릭하고 자, 찾는 값은 165가 되려면 그랬으니까 찾는 값은 165가 되는 거고요. 값 바꿀 셀. 얘는 설버 시의 예약 인원. 그러면 설버 시의 예약 인원. 얘죠. 설버 시의 예약 인원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순서대로 있어요. 수식셀 맨 앞에 예약 인원의 평균이 찾는 값 두 번째 있고 바꿀 셀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각 칸을 클릭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달러 표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셀의 이름만 맞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 확인하시면 바뀌면서 데이터 값도 바뀌었습니다. 확인하면 돼요. 됐죠? 좋아요. 제가 함수 부분만 이제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작업을 또 이렇게 마무리 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고급 필터까지 같이 하고 이 영상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고급 필터를 해볼게요. 자, 출발 도시가 인천이면서 상품 가격이 200만 이상인 자료를 크루즈 선사명, 할인율, 예약 인원, 상품 가격에 대해서만 추출하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고급 필터가 나온 경우에는요. 이 필드명을 꼭 필요로 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그러거든요. 제목이 꼭 필요한데요. 두 개가 필요해요. 출발 도시랑 상품 가격. 이거 두 개 좀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을 쓰기 위해서 출발 도시와 상품 가격의 제목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B14부터 조건을 쓰라고 했으니 B14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출발 도시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상품 가격 클릭.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마우스 복사.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저는 복사하고요. B14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제목 밑에다가 조건을 쓸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면서라고 했어요. 이면서라는 말은 and죠. and.
둘 다 만족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천이면서 상품 가격이 200만 이상이다. 그러면 조건 쓰실 때 같은 줄에다가 쓰셔야 합니다. 그쵸? 요렇게 and구나. 그러면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쓰라는 얘기구나. 오알이면 다른 줄, and이면 같은 줄입니다. 요렇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출발 도시가 인천이면서 그랬어요. 그럼 출발 도시 밑에다가 여기다가 인천이면서 상품 가격이 이상, 얼마 이상? 200만. 콤마는 하지 않고요. 숫자만 써주시면 되고 부등호는 숫자 앞에다가 써주는 거죠. and 같은 줄. 그런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선사명부터 상품 가격까지만 가져오래요. 그래서 제목을 또 가져와야겠죠. 크루즈 선사명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할인율, 예약 인원, 상품 가격을 제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 B18셀을 나타내래요. 그럼 B에 18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우리가 필요한 결과값의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됐어요. 자, ESC 눌러서 점점점 없애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어요. 자, 고급 필터 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셀 합치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고급 필터의 자료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2부터 H10까지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블럭 잡고 들어가면 실수를 할 발생률이 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 데이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자, 고급 필터. 자, 현재 위치의 필터란 원본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고요. 자, 목록 범위는 우리가 블럭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혔지만 혹시나 깜빡하고 블럭을 안 잡았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B2부터 H10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작성했던 출발 도시부터 상품 가격에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드래그 해주고요. 복사 위치 우리가 결과값을 가지고 올 제목을 복사해서 넣어놓은 거 4개를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확인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고급 필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3작업과 4작업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지만 일단 말로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3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부분합 유형이거든요. 부분합을 하실 때 중요한 거 정렬을 꼭 해야 됩니다. 부분합은 정렬과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 도시별로 지금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되어져 있죠. 출발 도시별로 내림차순 정렬되어진 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항상 2개씩 나오죠? 첫 번째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풀어주고. 자,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앞에 영상의 강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하실 때는 X축과 범례를 잘 보시고 블럭을 잘 잡아서 차트를 들어가셔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